개장 이후 30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장에서 확실하게 튀는 쪽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예요. 이 간밤 미국장에서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줬는데 리게티 컴퓨팅은 하루 만에 36% 넘게 올랐고요. 디웨이브 퀀텀은 24.5% 오르면서 양자 컴퓨팅 소형주 위주로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2025년에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를 두고 이 외신에서도 이야기가 뜨겁던데 매니저님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전망을 보기보다는 저는 당장을 보고 싶어요. 전망을 굳이 미래를 지금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양자는 지금 당장을 봐야 됩니다. 양자 컴퓨팅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양자 컴퓨터가 지금 당장에 뭐 시중에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게 있느냐 이 부분에서 항상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따진다면은 물론 전망을 따지면은 미래에 언제 양자 컴퓨팅은 당연스럽게 퍼질 수 있습니다. AI 넥스트 AI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당장을 보자는 이야기를 드린 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원래 AI의 대장주가 뭐였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이 대장주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강하게 갔었다면은 지금은 이외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뭐 브로드컴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양자 쪽으로 간다든지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이런 양자 같은 기대 섹터 테마가 움직이니까 초전도체도 움직입니다. 자, 양자가 지금 최근에 그럼 이 전까지는 시장 내에서 실증적인 이런 제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 실증적인 제품이 하나가 생겨났죠. 구글에서 윌로우. 양자 컴퓨터를 또 발표를 나온 상황이고 판매 계획까지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구글이 윌로우라는 제품을 내놓은 순간부터 양자 컴퓨팅의 관심도가 새로이 솟아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양자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암호도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지껏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어섰던 이력은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까지 뚫어버린다면 그만큼의 성능을 입증을 한다는 거고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컴퓨팅보다는 더욱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10월 말일 달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보시면은 이미 대세 상승 중입니다. 최대 12월 고가까지 11,300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장 중에도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은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움직입니다. 제가 항상 5일선을 지켜주는 종목이 가장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하는데 이 종목 오늘 중에서도 이 윗꼬리를 다는 시장이 안 좋아도 눌림이 나와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강세 종목은 5일선과 21선 단기선만 놓고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장 중에 물론 강세를 보였지만 엑스게이트는 지금 투자 경고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이동주로 가겠죠. KCS입니다. 그래서 오늘 KCS가 장 초반에 10%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 1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KCS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저는 아직도 이 양자 컴퓨팅이 더 올라갈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미 미국장 내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듯이 양자나 이런 성장 산업 섹터에도 추가적인 기대감과 돈 뭉치가 크게 쏠려다니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은 국내 이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아직 더 올라갈 확률은 높다. 지금 시장은 미국장을 결국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테마나 재료들이 가진 못하지만 강하게 형님이 먼저 강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면 아우도 쫓아가듯이 지금 양자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양자 그럼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CS 2025 여기서 주제로 선정된 만큼 CS2025라는 재료가 소진되기 전까지 1월 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2025 재료가 소진되기 전까지 양자 컴퓨팅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 짚어본 만큼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와야겠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인 싹센다의 복제약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곧 FDA가 제네릭을 비만 치료제도 승인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복제약이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공급량이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안정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게 제가 제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센티브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거래 간의 인센티브 형태가 가장 문제가 큽니다. 그 부분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이나 공급량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만 관련주, 펩트론이나 아니면 여타 관련주들 흐름 보시면은 물론 당장 국내 증시의 시장 영향을 완전히 이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지금 비만 관련주들의 성장세를 계속 노려볼 타이밍이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었잖아요.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가 일단 우리가 기대치가 4회에서 2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개별적인 호재권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펩트론도 오늘 중에 6.9%까지 올랐어요. 사실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가 자체는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만 오늘 윗꼬리입니다. 이 전체적인 국내 증시 시장이 지금 올라오면은 눌리고 올라오면 눌리고가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펩트론 지금 차트상 어떻습니까? 5일선, 21선 위에 안착적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 내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다만 강세 보이면서 막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바이오주들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금리적인 결정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쪽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급량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유통 관련주 하나 있었잖아요. 블루엠텍. 블루엠텍이 위고비 유통 관련주라고 해서 지난 시장 내에서 엄청난 상승분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블루엠텍도 지금 보시면은 조정분이 지난 8월 5일 저가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유통 공급망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 확장량이 늘어난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유통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저님,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7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라는 관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스피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PBR이 0.8 이하로 떨어지면 저렴하다는 평가를 많이들 내주십니다. 0.8에서 사고 그리고 기다리면 PBR 최대 상단이 1.2입니다. 코스피 기준이. 여기서 올 사고 팔면 된다. 이 관점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높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난 과거에 2번 정도의 0.8을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IMF였고 두 번째가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할인 요인으로 들어갈 것이며 문제는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치솟고 있는가? 그거는 그 한 가지만의 이유로 환율이 치솟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싼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나하나씩 해소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1470원 돌파했어요. 그럼 이때 뭐 가야 됩니까? 수출주 같은 거 가야 돼요. 근데 수출주도 지금 어떻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도 자체가 굉장히 연말까지는 흘러가면서 약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너무 저는 지금부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언제 바닥 잡고 터닝하는지 그럼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을 현금만 지금 준비를 해두시면 된다. 이 환율이 물론 고환율이 유지가 되거나 차트 기준으로는 이미 위험한 자리까지 다 뚫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50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저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 고가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을 때 항상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줬다시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당장에 너무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만 하지 마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표현을 항상 하듯이 새로운 기회를 또 노려보시면서 이 누군가에는 아픔이 새로운 또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서 현금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회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 리스크 속에서도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장 흐름과 이슈를 살펴봤다면 종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큰 수익 낸 기업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통신 장비주가 잘 갔는데 12월 19일에 매수했던 HFR이 수익률 11.7%를 기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HFR 같은 종목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이 종목 기간 매집 특징주잖아요. 기간만 계속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안 사요. 놀라운 점이 HFR이 저가권에서 30% 넘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든 종목입니다. 근데 수급 기준으로 보시면은 개인들이 안 사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요? 개인들이 살 때 파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닥권 70만 원대에서 계속 기관 외국인들만 사서 모았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았고요. HFR도 마찬가지 이런 수급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서 광통신 그리고 양자암호 이런 쪽으로 연관성 있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HFR은 아직 더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급이 전환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FR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기업은 어딜까요, 매니저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게 양자잖아요.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오늘 물론 윗꼬리 돌리고 눌렸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가 1374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우리로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주들 일단 대장주라고 불리는 엑스게이트는 투경이 붙은 상황이고 2등주 KCS는 이미 비싸서 사기는 뭐하고 3등주 우리로로 갑니다. 그럼 왜 굳이 우리로냐?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이 광자 이쪽을 분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로가 광통신 부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관련주로 편입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양자암호에 대해서 앞선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CES 2025가 내달 1월 7일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또 핵심 주제로 선정이 된 만큼 시장도의 주목도가 높다는 점. 두 번째로 ETF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QTUM이라고 해서 북미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암호 컴퓨팅 ETF입니다. 이 ETF가 아까 우리가 구글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자 컴퓨터 관심도가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2억 5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다음 ETF들도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ETF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는 아직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분봉을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단기 밑에 거래량도 같이 붙여놨어요. 장 초반에 지금 거래량 강하게 붙이면서 올라온 이후에 빠졌죠.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절반가량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이전 앞선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매집봉입니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려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노려보시면서 대장주로 지금 대장주들이 너무 비싸고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 그럼 3등주가 오히려 손바뀜 나오는 현상이 확률이 높으니까요. 우리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단기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1,500원으로 일단 단기 목표 구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00원으로 단기 추세 이탈 라인으로 짧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짧은 단기성 트레이딩을 좀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돌파한다, 1,5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2025 관련한 기대감 보유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 안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우리로 점검해 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저님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올해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몇 거래일 안 남은 상황인데 오늘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또 유튜브에서 이런 CS 2025에 대한 내용들 다 준비해 놨고요. 초록창에서도 우리 조범수 주식, 조범수 메이저 검색하시면은 제가 CS 2025 참여 기업들 다 리스트업 해놔서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세밀한 전략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점검해 봤습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다가왔는데 남은 거래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람이 몹시